비관적인 뉴스들은 끊이지 않는데 시장은 왜 반등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가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장의 소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계좌를 망쳐놓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장에는 매일같이 온갖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걸 또 자기 입맛에 따라 짜집기해서 마치 투자자들에게 복음인 양 전파하는 약장수들도 넘쳐나고요. 시장의 반등 시점을 확인하려면 유가를 봐야 한다는 둥, 실업률 추이를 봐야 한다는 둥, 2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둥, 온갖 잡설들이 넘쳐납니다. 그분들이 침튀기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에 발표되는 수치들이 실제로도 중요할까요? 그런 정보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여러분의 관심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얻게 될 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잃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관심만 필요할 뿐이죠. 먼저 미국 코로나 확진자와 다우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어제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57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헤드라인을 뽑은 뉴스도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다른 뉘앙스의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공포를 만들고 때로는 안도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4월 중순이 된 지금에 와서야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돌고 있네요. 그럼 미국의 실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와 다우지수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같이 신규 확진자 최대, 사망자 급증이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다우지수를 살펴볼까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다우지수는 3월 23일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비관적인 뉴스들은 끊이지 않는데 시장은 왜 반등했을까요? 비밀은 공포에 의한 패닉에 있습니다. 공포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고 뒤이어 이례적인 속도와 규모로 쏟아져 나온 금융안정책과 재정부양책들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차차 이성을 찾아간 과정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만드는 것처럼 지나친 비관론이 때로는 패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우지수는 오히려 10% 넘게 폭등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가 발표됐음에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모르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라 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치인데 주가는 오히려 급등을 하니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기업 실적과 시장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는 기사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레 하락.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걸까요? 이번에는 상장사 최악 실적에도 증시 반등이라는 기사입니다. 어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증시는 왜 반등한 걸까요? 이유야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죠.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혹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예측치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쯤 되면 시장 전망치를 바탕으로 베팅하고 뉴스 읽어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시죠? 아니, 쓸데없는 정보는 정보가 아예 없는 것보다 더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시나요? 최근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오펙 플러스가 역대급 유가 감산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바랬으니 유가 감산 소식은 분명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것도
970만 배럴이라는 역대급 감산 합의인 만큼 유가는 반등하고 시장은 환호했어야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석유 수요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장은 더 많은 감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이유로 하락한 것입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도 시장의 기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호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맞춰 미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잡습니다. 기대값을 바탕으로 시장 포지션을 잡는다는 뜻이고 시장 가격은 기대치를 반영하여 미리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결과치는 그 전망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경제와 산업, 개별 종목에 대해 분석하고 시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시장 보고서를 내면 뉴스들은 또 그걸 가공해서 시장에 내보내고요. 마지막으로 뉴스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만 할 내용이라며 떠드는 약장수 같은 분들이 방송을 하죠.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생각하죠. 나는 묻지마 투자자가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참 웃긴 이야기죠. 단기 전망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흐릅니다. 개인들은 정보의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 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시장에 뛰어들고 빠질 대로 빠진 가격에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영문을 몰라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업계 1위 회사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을 100% 가동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문이 늘어납니다. 해외에서도 주문 상담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때 영업팀 김 대리는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회사 주식을 좀 삽니다. 친구들에게 요즘 회사가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친구 녀석도 주식을 좀 삽니다. 그렇게 소문은 업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A타이어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고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기관들도 A타이어를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상승을 시작하죠. 이때까지도 시장은 왜 주가가 올랐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증권사의 추천 종목에도 A타이어의 이름이 가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리서치 보고서는 A타이어의 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요. 일부 증권방송에서도 향후 A타이어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요. 주가는 더욱더 상승합니다. 드디어 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걸 신문 기사들이 뉴스 속보로 내보내기 시작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갑자기 몰립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저가에 매수했던 기관들이 생각보다 매수세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재빨리 팔기 시작하죠. 결국 종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큰 폭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멘붕이 옵니다.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니 뭐 이런 잡주가 다 있냐며 한바탕 욕을 해대죠. 역시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라며 투덜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건 기업 내부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그러한 기대로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시장 가격이 전망치를 반영해서 미리 움직였다는 뜻이죠. 주가는 확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미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분기 실적을 어떻게 그처럼 정확하게 예측해낸 걸까요? 웬만한 대기업에는 IR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PR팀이 대중 홍보를 담당한다면 IR팀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끔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기업의 예상 실적, 업황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IR팀은 각 사업부에서 취합된 실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미리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단기 투자로 성과를 내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증시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소문을 듣고 산 사람들은 뉴스에서 팔고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나 증권방송을 보고 매수에 나서니 누가 이기는 게임이겠습니까? 뉴스와 이미 시장에 공표된 예측치들을 토대로 시장에 참여하면 늘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 그걸 짜집기 해서 뭔가 특별한 내용인 양 떠들어대는 가짜 전문가들의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가짜 전문가, 즉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사는 약장수들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의 위험을 분석해서 경고해 주거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는 진짜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가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 그걸 구별해내기 어려울 뿐이죠. 모든 경제지표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예측한 것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수치들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수치가 발표됐을 때쯤 시장은 이미 모든 것을 반영한 상태거든요. 경제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때만 유용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과값이 아니라 기대치 혹은 전망치며 전망치와 실제값의 갭을 조정하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단기 실적을 바탕으로 개인들은 절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되짚어 보면서 주식시장은 위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듣다 보면 경제위기 발생과 그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위기 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